안녕하십니까. JTV 전원뉴스입니다. 고창에서 또다시 AI가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창군 아산면 산란계 농장에서 닭이 폐사해 조사한 결과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농장이 지난달 24일 AI가 발생한 유경오리 농장과 800m가량 떨어져 있어 이 지역에 AI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것으로 보고 감염 농장의 닭 8만 1,000마리를 비롯해 반경 3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 20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의 하림 농장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개 농장의 91%, 오리 농장 92%가 하림 같은 축산기업의 계열 농가라며 앞으로 계열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 기업의 지원금을 크게 줄이고 기업명을 가급적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열 농장의 차단 방역이 허술하거나 재입식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그리고 사료 수입 할당 관세 제외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올겨울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한 201곳 가운데 계열과 직영 발생 농장 비율은 75%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고창과 익산 군산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함에 따라 AI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오리 농장을 검사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7일까지 동물위생 시험소를 통해 전북에 있는 오리 농장 183곳에 대해 AI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령 농가와 소규모 농가, 부도 농가 등 방역이 취약한 71개 농가를 공수의사가 전담 관리해 AI 확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15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의 역학조사에 환경부에 이어 보건복지부까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하천수와 지하수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고 추가로 대기 분야와 토양 분야의 중금속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장점마을에 자동 악취 포집기를 설치해 악취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내일 환경부와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 암과 환경적 요인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보건복지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해 먹는 습관과 생활 습관 등이 암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송전선로가 지나는 군산 주민들이 국회에 주민 건강과 재산 피해를 조사해달라는 주민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 청원서 제출에는 군산과 함께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 등 송전선로로 갈등을 빚는 전국 5개 지역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또 송전시설 지원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보다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완주군 공무원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서 입장료 등을 빼돌리고 로컬 푸드 사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 완주군 공무원 3명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완주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면서 이용객들로부터 입장료와 대관료를 현금으로 직접 받아 76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또한 완주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로컬푸드 사업에 371억 원을 투입하면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군수의 결재만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농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잔류농약이 3차례나 허용 기준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로 출장을 가는 공무원 가운데 군산공항 이용 비율이 19%에 그쳤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이 최근 3년 동안 제주로 항공 출장을 간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군산공항 이용률은 18%에 그쳤고 73%는 광주공항을 이용했습니다. 박재만 의원은 군산에서 출발하는 오전 비행기가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전 비행기 증편을 촉구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제주도 수학여행 분석에서도 배를 이용한 비율이 56%로 가장 높았고 37%는 광주공항이었지만 군산공항은 7%에 불과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전국 불안으로 침체된 산업 동향이 분야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조사한 1월 전북 지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지수의 경우 99.7%로 나타나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하면서 2달 연속 이어진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5.6%로 음식료품과 화장품 매출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하면서 두 달간의 하락세를 접고 상승 반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환영하는 행사가 오늘 전북혁신도시에 마련된 기금운용본부 신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11월 전북혁신도시의 지상 8층 규모의 신사옥을 준공한 뒤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동안 전 부서를 순차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사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혁신도시와 익산역 간 교통수단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일반직 729명과 소방직 120명 등 모두 849명의 지방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일반직 가운데 11%인 81명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고교 졸업자로 선발합니다. 분야별 채용 인원과 응시 자격, 가산 혜택 등 자세한 임용 정보는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이 한미연합훈련과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미연합훈련과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 평화를 해칠 우려가 크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전주 5.8도, 군산 4.4도 등에 머물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추위가 이어져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낮부터는 맑은 가운데 기온이 9도에서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에는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휴일까지는 포근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시 뉴스 예고입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AI가 다시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고창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확인되면서 최근 엿새 동안 무려 4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민 음식의 대명사격인 삼겹살 값이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평년보다 19%나 올랐습니다. 오는 주말 프로축구가 개막합니다. 전주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도 어느새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 관광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시행에 들어간 전북 투어 패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JTB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